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노선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포 정치권에서 불로동 대신에 감정동에 역사를 설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불로동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감정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포 정치권을 통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이 감정동에서 지금 많은 소외가 받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많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가서 장관님께 감정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포 감정동과 인천 불로동 사이 역사 위치를 감정동에 둬야 한다는 이 발언은 일파만파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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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불로동 주민들은 감정역 설치 발언은 경제적 타당성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우선해야 할 대광위의 중재안에 감정역 설치안이 포함된다면 정치적 야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러한 노선이 최근 갑자기 옆 동네로 우회하는 중개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불로동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우회 노선은 기존 김포 시안이나 인천 시안보다도 약 300m나 더 늘어나는 노선입니다. 이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인천시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로동을 차라리 김포로 편입하게 해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불로동을 인천시로 편입한 이래 지난 30년 가까이 차별하고 천대해온 인천시가 이제 마지막 희망 불로역조차 김포로 넘겨려야 할 것 같으면 우리 불로동도 행정구역을 다시 원래대로 김포시로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지만 이미 수차례 노선 결정을 미뤄온 상태. 뒤늦게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주민 갈등을 눈덩이처럼 키워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네, 이제 22대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천은 내년 1월 일반동 전원에 맞춰 지역 선관위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 기존 선거구를 일부 통합하는 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부천 총선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존 두 곳이었던 부천시 가불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부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선관위로 개편됩니다. 부천시가 내년 1월 1일 기존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 37개 일반동 체제로 돌아가는 데 맞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관할 선관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내년 4월 총선과 부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3개 선관위가 선거 전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선거구의 일부 통합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4개 선거구였던 부천시 가불병정 선거구를 부천시 가불병 3개로 통합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당장 큰 혼란입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이 안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획정위 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개특위와 또 여야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이었던 지난 4월 10일까지 확정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 곳 늘어나 14석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지역구 의석 253석 중 분구 6곳, 통합 6곳이며 구역 조정 5곳, 자치구, 시, 군 내 경계 조정 15곳입니다. 이 중 인천은 서구 갑을이 갑을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연수 갑을과 계양 갑을 등 2곳은 경계가 조정됩니다. 하지만 앞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 42일 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습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강 염하강 철책 철거와 애기봉 안보관광 활성화 등 군관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와 조강이 만나는 접경지로 그동안 주요 대규모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군사 보호시설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김포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한강, 염하강 철책 전면 제거, 애기봉 국제관광지 개발, 장능산, 봉성산 전망대 설치 등에 대해 군 활용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시는 군관 협력 도출로 다양한 국제관광지 개발과 한강 하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신축용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일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안건 심의를 한 차례 보류했지만 시가 닥터헬기 계류장의 방음벽 설치 계획과 소음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 행안위를 설득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16억여 원을 들여 남동구 고잔동 원예공원에 내년 말까지 계류장과 경납고 사무실을 준공해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9월 운항 개시 이후 12년째 전용 계류장이 없어 시청 운동장과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과 김포공항, 부평구 항공부대 등지를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정신과적 의료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이 진료 대상이며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의료진이 협진합니다. 센터는 간호사, 보안인력 등을 비롯해 소방, 경찰과도 환자 이송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24시간 초기 대응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센터를 운영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10월부터 2달간 시설 공사를 통해 일반 환자와 분리된 관찰 병상 2개를 마련했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르네상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연결해서 지역의 모습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 문화의 거리 윤동진 상인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게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 여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시장하고 상점가, 지하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업지역 등을 갖다 묶어서 그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그 핵심 역량 그다음에 또 특색을 반영하는 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 사회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상권의 자생적인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네, 현재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는 그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문화의 거리는 현재 이제 뭐 6개 시장 갖추겠지만 현재 문화의 거리를 따지자면은 뭐 매주 주말이면 이제 부평 프리마켓과 무대에서 진행하는 엠스타 가이드 등 뭐 버스킹 공연 등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지금 현재 4구역에서 먹거리 야시장을 갖다 지금 야시장에 평식당이라는 뭐 작은 그 다양한 먹거리를 해서 그 디저트 음료수 등을 뭐 맛볼 수 있게끔 그 외 평리단길은 또 감각적인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에게 가해진 타격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 코로나로 이게 힘든 상권이었잖아요. 그런 상권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을 부흥하고자 6개 상권이 힘을 합쳐서 다른 이제 어떠한 이제 부평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인이 변해야 상권이 변한다는 우리 저희 슬로건 아래 상권의 많은 그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평구의 뭐 적극적인 또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서 부평 상권의 그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민관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경제 불황을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들과 또 그 밖에 자영업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 르네상스 사업을 뭐 계기로 이렇게 새로운 부평 상권을 갖다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부평 문화의 상인회들은 부평 상권에 있는 상인들께 좀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개별 점포마다 느끼는 거 체감은 다르겠지만 올해 잘 지내왔던 만큼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희망과 발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희망찬 미래 활성화된 그 상권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겠죠.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 2024년에도 많은 매출과 올리셔갖고 즐거운 24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평 우리 르네상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윤동진 회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급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대거 밀반입한 뒤에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에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의 20에서 25% 가격, 세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구입을 한 뒤에 인천항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밀반입했습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의 50에서 65% 가격, 세트당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판매해 3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6일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고촌읍 범죄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예산 12억 원, 풍무동 산지영 공원 방범 CCTV 설치 예산 1억 원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설치 예산 확보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서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 재난 예방과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